부산장애인 근로자지원센터의 김수진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게 된 남예진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 처음부터 선생님 자기소개와 기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장애인 근로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김수진 실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산 장애인 근로자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수탁기관이고요. 전국에 6개가 있어요. 그 중에 부산에 한 곳이 있고 저희가 여기서 일을 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위한 교육과 취업 알선을 하고 있는 기관인 거 공기업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건데, 이제 저희 센터는 취업한 장애인들이 취업 이후에 일을 하면서 임금 체불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당 처우를 당했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가 설립이 됐고, 저희 센터는 장애인들이 계속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문 역할을 하고, 전문 자문이 필요할 때는 저희 센터에 위촉되어 있는 노무사님, 변호사님의 법률적 자문, 직접 노무 자문을 받아서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서 상담실장을 맡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소개해드린 대로 장애인 근로자, 그러니까 일하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고충 상담을 하는 곳이에요. 고충 상담은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그러니까 여러 유형의 그런 사례들을 접하고 있고, 또 그런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걸 안내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심리 상담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또 장애인 근로자 내담자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도 심리 상담을 지원해드려요. 집단 상담을 통해서 서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계속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교육을 또 하고 있는데, 교육은 기본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생들 대상으로 노무 교육을 해드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못 드리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뿐 아니라 저희가 그 문화체험 등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 근로자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업으로 돌아갔을 때 조금 더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장애인 근로자지원센터에서 일하시게 된 동기가 영상을 보고 있는 재학생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전에 직장도 장애인 관련한 직무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로자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장애인분들이 보통은 그 사회적인 약자로서, 그러니까 직업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직업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을 좀 전환하게 된 계기가, 그러면 일을 한다고 하는 장애인분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고, 또 거기서 약자로서 사회생활을 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그분들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약간 이상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일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 진짜 너무 대단한 동기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고 이제 앞으로 사회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본인이 방향을 결정을 할 때 아니면 또 일을 하면서 그런 결정할 기회가 생기면 조금 더 지향적인 쪽으로 판단을 하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밟아 오셨는지 뭐 그동안의 과정들을 한번 재학생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무 상담을 하면서 상담에 대해서 좀 더 알면 내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 편입을 해서 다시 상담을 하기에는, 왜냐하면 편입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편입해서 공부하는 거는 되게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하던 끝에 상담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배워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 기관들하고 업무 협약도 하고 하면서 대학교에 업무 협약을 하면서 임성진 교수님하고 있는 연구소랑 업무 협약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학교에 대한 정보도 듣고 하면서 석사를 편입을 해서 상담을 배워야 되겠다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원에 편입해서 상담을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도. 부산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장애인 근로자분들이라든지 사업주분들이라든지 뭐 이 안에서 팀원분들이라든지 이제 만나시면서 여러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일들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장애인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제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사례가 있어요. 그걸로 작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장관상도 받았거든요. 그 사례로. 근데 이제 그분은 그 중도장애를 당하신 분이셨고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중도장애를 당한 이후에 휠체어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하지장애를 입으셔가지고 그런 내담자분이셨는데, 이제 회사에서 그분이 현장직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복귀하는 걸 반대하고 사무직으로 발령을 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거랑, 또 내담자는 사무직에 간다는 거는 그분은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셨기 때문에 상무직무에 갔을 때 본인이 적응 못하면 퇴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근로자분 입장에서는 자기는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장 직무에 갔을 때 본인이 적응 못하고 퇴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고 부양해야 될 가족들에 대한 책무를 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가정에서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셨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변호사님 자문을 받고 상담을 오래 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그게 이제 회사하고 노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재판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판에서 이겨서 그분이 현장 직무에 복귀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중도 장애를 입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현장의 직무에 복귀는 했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장애를 가지고 그 장애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상담을 할 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또 우울감이 그대로 느껴졌고, 그분한테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됐고 정서적인 문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 몸이 안 움직인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을 때 죽고 싶은 좌절감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는 심리 상담을 받으시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드는 일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거가 한 사람한테 그 자원을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20획이 넘는 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직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펼치고 일을 건강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저런 사례들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런 내담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되게 자부심을 느꼈고 그 사례로 저희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그런 케이스예요.